엘라의 엄마는 오늘도 9살 엘라가 있는 거리의 추모공원을 찾았다. 엘라는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한 소녀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So over there is the South Circular, one of the busiest roads in London. So I think we were walking down it one day and then my daughter began to cough. So we thought, something's not quite right. So we changed it and we walked down this road here.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25m 떨어진 곳에 살던 엘라는 6살부터 천식 증상이 나타났다. And unfortunately, we didn't realize it at the time, but that turned into one of the worst cases ever of asthma. Hey, has the video started? Can I just go and check quickly? Thank you. 엘라 어머니가 간직해온 엘라의 모습. 엘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천식 진단을 받은 바로 다음 해에 폐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수시로 병원 응급실을 드나들어야 했다. 엄마가 엘라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병원에 데려가는 것뿐. 그 후로 28개월, 엘라는 9살 나이로 사망했다. So why she died? She died from an asthma attack, but when she was alive, she had lots and lots of asthma attacks, and we didn't know why. We couldn't understand why she kept on having it. Since her death, we've got an expert who's looked at it and said a lot of her asthma attacks are linked to when there was a spike in air pollution. 만약 엘라가 깨끗한 공기에서 살았어도 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까? 엘라 엄마는 런던 사회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기관에 수백 통의 편지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람들에게 엘라의 이야기를 알렸다. 사건의 전환점이 된 건 5년 후 스티븐 홀게이트 교수의 연구 결과였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엘라의 27번의 천식 발작 중 26번은 집과 학교 주변 대기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엘라의 죽음은 런던시의 대기오염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현재 엘라의 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2차적 천식이 추가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Well, air pollution's all around us. And how can we avoid it? Well, we can't at the present time.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shouldn't be really forced to avoid exposure to pollution. It should be those that are contributing the pollution who should be actually down-regulating it.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 드디어 영국 고등법원은 심각한 천식 발작이 반복돼 숨진 엘라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It's never going to bring Ella back, but what a victory for us. We've been fighting for so long. It's putting the health impact of air pollution at the absolute centre of this debate. We're not talking about convenience anymore. We're talking about the lives of our children. 엘라의 살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지만 그 사인으로 대기오염이 기록되진 않았다. 의학적인 사망 원인은 병의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기오염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면 사회에 공기 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긴다. We did. We knew she used to have asthma attacks all the time, but we couldn't control it and we didn't know why. And we didn't understand also why she was just having asthma attacks. Because if she was walking down here and she suddenly had an asthma attack,
Nobody knew why it was. It's only now, since she died, sadly, we have learnt. So why I'm doing this is to hopefully raise awareness, speak to everybody to be aware of the impact air pollution can have on health. It's not just asthma, by the way. 길은 가까울수록 편리하다. 큰 도로를 옆에 둔 학교들. 도로에서 고농도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그 엘라의 경우는 그 초등학교에 이제 등교하면서 큰 도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식 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경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기 아이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성장하는데 특히 이제 폐가 폐의 활량, 또 폐의 어떤 용량이 이제 많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폐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천식이라고 하는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폐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것은 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또 만성질환과 연결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도로 근처에 있고 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인접해 있다면 그만큼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밀도 미세먼지 현상은 취약군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사실 서울의 대기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13년 이후는 일시적으로 더 나빠지기도 하는 등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2019년 봄, 최악의 대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최고치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다. 최근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한 먼지는 직경이 사람 머리카락의 6분의 1 크기의 PM10 미세먼지와 직경이 사람 머리카락 30분의 1 크기의 PM2.5 초미세먼지로 따로 분류한다. 석탄, 석유 등 검은 에너지가 연소하면 몸에 나쁜 먼지들이 다량으로 배출된다. 이 중에서 입자가 작을수록 몸속에 더 잘 들어오고 독성이 강한 것이 많다. 미세먼지는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된 1차 생성 미세먼지와 공기 중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로 나뉜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의 70%에 달한다. 대기 환경에 따라 농도가 급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들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세먼지도 갇혀 있으면 무한 증식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흩어진다. 그래서 바람은 대기질을 좌우하는 권력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대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3월 초에 거의 일주일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유지되었던 전례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대기의 그 기단 형성이 평소와는 많이 다른 형태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기단이 뭐냐면 고기압이었거든요. 고기압 특성상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거든요. 그때 또 분석을 해보면
중국 상하이나 이제 북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시계 방향으로 북한이랑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온 배출량, 그러니까 배출된 오염물질들도 초미세먼지나 이런 미세먼지를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중국 쪽으로 다 실러가요. 그러다가 다시 시계 방향 그 기류를 타고 또 다시 삥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점점 바람이 약해지고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고요. 이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인자들, 특히 온실기체의 증가가 이런 안정도를 갖다 증가시킨다라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는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바람이 덜 불고 불규칙해지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난다. 북극, 남극, 그래서 극지방, 추웠던 지방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겨울에 영하 70도였던, 60도, 70도였던 곳이 한겨울에 영하 3, 40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중위도하고 고위도하고 온도 차이가 적어졌어요. 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이에 흐르는 제트 기류가 엄청 강하게 부는데, 그건 기상학적으로 이 온도 차이가 작아졌기 때문에 바람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서 공기가 확산이 잘 안 되면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배출되는 양 플러스 중국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더해져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에 중국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2019년 11월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32%. 이것은 연평균 수치로 미세먼지가 고밀도인 경우에 대해선 한중일의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 그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중국의 환경 문제를 앞장서서 세상에 알린 환경운동가 마준을 만났다. 13年的这个1月份的时候，北京那个月也是雾霾是非常严重的，PM 2.5的平均值达到了160微克。当时呢，就是北京和它的周边的地区遭遇到了一个比较长时间的这样的一个雾霾的影响。当时是有，我印象中有超过10天的时间，这个空气污染都是很严重的。那么能见度很低，甚至低到这个飞机都很难降落。那么对面的楼有的时候楼宇都有时候会看不清楚。到2017年的时候，是58微克，那么去年是51微克，那么到现在呢，今年到现在为止呢是42微克。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있을까? 제작진의 질문에 그는 흥미로운 앱을 보여주었다. 这也是在全球第一次可以去大规模的去看到这个企业自动的这个每小时的这些排放的情况。他们的一些就是上百万的企业都把它定位到了这个电子地图上面。那么有一些大型的企业，每个小时他们的排放情况公众都可以去看到，转到这个通过社交媒体转到微博、微信，那么形成这种微举报。那么通过这种政府呢就会去推动这些出现问题的企业呢去整改他们的这些问题。特别是中国作为一个世界工厂，那么不但为本地在进行生产，而且在为这个区域、在为全球进行很多生产加工。那么在这个过程中间呢，排放了大量的污染物，那么影响到我们的空气啊、水这些。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그 주범 중 하나인 중국의 공장들은 결국 전 세계인의 소비를 위해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리고 2020년 봄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자 중국의 하늘은 기적적으로 맑아졌다. 코로나19로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이다. 잠시 맑아진 하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대기는 저절로 맑아지진 않는다. 바로 옆에서 유해물질을 뿜어내는 국내 오염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람도 차도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오염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내 대기오염원 순위가 달라진다. 기업 배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철강, 시멘트 같은 제조업 산업의 비중이 무려 55%에 달한다.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통계라든지 그 산정 방식에서 상당한 지금까지 누락이라든지 과소평가가 이제 많았고, 기업들이 이제 배출 조작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했던 것도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허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은 한 해에 수백 건 보고되고 있다. 만약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전무후무한 대기 정체 상황까지 겹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There was a very significant air pollution event in 1952 where there was a very, very thick smog, a mixture of smoke and fog, which immediately killed 6,000 people, and another 8,000 people died fairly soon after. 공해물질에 대기 정체 현상이 더해지면서 유독가스로 가득한 안개가 런던을 덮쳤다. 10,000명 이상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최악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2020년) 코로나19가 멈춘 세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최악의 대기오염국가 인도에선 홍학이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베네치아의 강물에선 물고기떼가 출몰했다. 우리나라 하늘도 눈에 띄게 맑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자 자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 그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만나게 될 우리 미래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강력한 행정은 즉각 그 효과가 있다.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한 런던시는 엄격한 공해세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d so in October 2017, the mayor launched what was called the T charge, the toxicity charge, and that was a charge on some vehicles, some of the time that were the dirtiest. And then in April of this year, 2019, and it came in 18 months early, the previous mayor launched the concept of the ultra-low emission zone. 런던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차량에 강력한 세금을 매기는 LEG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9년엔 이를 더 강화한 초저 배출구역 ULEG를 운영해 공해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통해 강력하게 교통량을 유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런던시의 행정은 움직이고 있다. 2019년 9월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의 시민들이 거리에 누웠다. 기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퍼포먼스. 미세먼지도 결국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가 아닐까. 종로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후위기가 이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일이라는 걸 좀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정하고 비상선언 실시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 수립 당장 하라.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 feel like that this is an important issue, and not only an issue, but a crisis that everyone in this world is going to be facing.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like, not only my children, but like my children's children are in a safe and healthy earth. Save the earth! I've just written an academic paper reviewing the very popular kind of mindset that you need to grow first, and then you can clean up the environment. And actually, that's never been true. Even right back in the 1980s, when we were talking about the 4 Asian tigers, so Hong Kong and Taiwan and Korea and Singapore, the countries that had the toughest environmental regulations at that tim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y grew less fast than the countries which had much less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which were making much more damage. And right the way since then, the evidence is quite clear that actually it's better to grow now and to preserve a clean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an to allow a lot of pollution and then try to clean it up afterwards.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예산을 미세먼지 대응에 쓰고 있는 것은 반가운 방향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또 예산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과감한 보조금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은 우리가 사는 어떤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사회 개발의 문제이고 또 말하자면 그것보다 더 넓게는 생태계에 관한 문제여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공간 또 삶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문제여서 그것을 어느 한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Well, the fact that now, as I told you, children continue to die, not just here, so in Europe, Asia, Australia, America, everywhere. Children are continuing to die from air pollution. And nobody, it has never been on anyone's death certificate. So I am hoping that if I can prove it, it might make governments everywhere wake up and do something serious